예술은 현실을 넘어서 존재하는 진실을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콘스탄틴 블랑쿠시라는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단지 사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본질과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술은 묘사가 아니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어떤 재현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그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콘스탄틴 블랑쿠시는 루마니아 출신의 조각가로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조각의 형식과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형태의 단순화와 본질의 표현을 통해서 조각이 단지 외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영혼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정선영 작가님의 개인전 이국적인 수비 전시 중에 있습니다. 1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은 해가 졌고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이틀 동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관람하신 분은 오셔서 많은 관람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시는 분마다 그림은 실제로 와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사진으로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직접 보고 또 어떤 작품의 연결성이라든가 이어지는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상상해보고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마다 이런 파릇파릇한 그림들이 한데 모여 있으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비움 갤러리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감상을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듯 전시 작품이 바뀔 때마다 새로워지는 비움 갤러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제8회 프린팅월 비움전 접수 중입니다. 전시는 5월 27일부터 합니다. 지금 접수 중인데 선착순 50점 접수합니다. 비움 갤러리와 인연을 맺고 싶으신 분은 그냥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적 작품 수가 전시 작품 수가 16점이 되면은 비움 갤러리에서는 초대전을 열어드립니다. 네, 꾸준히 전시를 하다 보면은 전시할 기회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가 인천 고마루에서 열립니다. 4월 15일부터입니다. 선정 작가는 32명으로 확정을 했고 전시 작품의 수는 162점입니다. 150점 내외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세히 일일이 다 세보니까 162점입니다. 네, 어떻게 전시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 설치는 4월 14일 월요일 날 오후에 할 것인데 작품 전시가
설치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사진과 영상을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프닝은 화요일 4월 15일 화요일 4시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된 다가와 작가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전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다음에 비움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산 아트홀 청청에서 전시가 됩니다. 꾸준히 지원하시면은 언젠가는 전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었다고 하면은 왜 안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뭐 비움 갤러리 오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 고마루 갤러리 전시가 4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5일 4시에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움 갤러리에서는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외 작가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지금 해외 작가님이 8명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모 받은 작가님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 작가 모집은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메일은 artifact2025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공모 내용은 아트이펙트 오픈 카톡방이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트페어에 참여하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 오픈 카톡방 꼭 참여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모두 확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오산에 있는 아트홀 청청입니다. 접수는 4월 16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때도 접수 요강은 4월 16일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는 꾸준히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작품들을 항시 대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하 작품 2점 이상, 그리고 10호 이하 작품 뭐 1점에서 2점 정도, 뭐 서울에서 넓은 곳에서 전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사아트 프라자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사동 아지트 미술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시 공간이 잡히면은 더 큰 작품으로 더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는 100% 무료 초대이고, 작품 판매 시 정산은 5대5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상, 사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트페어의 주체는 한국평생교육원이고, 운영은 비움갤러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과 협찬사들이 있습니다. 후원과 협찬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비움갤러리는 명함 엽서 도록 사진 프린트도 하고 있습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과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얼굴을 내보내지 않고 방송을 하는데 아직 얼굴에 흉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흉터가 어느 정도 가시면은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갤러리스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갤러리 시작하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되는 대로 뭐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획자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평론가분도 있었고 갤러리스트 또 여러 가지 작가들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하면서 많은 작가님들이 와서 또는 갤러리스트나 관계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계속 있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감각도 유지해야지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그런 정보를 알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작가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전이라든가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하지 않으면은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이게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알고 확인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나한테나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 이외에 전달되는 뭐 감정이라든가 뉘앙스라든가 뭐 이런 눈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만 보고 배우거나 한두 사람 얘기로만 듣고 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종합하고 해야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다 보면은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심히 다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느 선생님이 하는 얘기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제 말투가 그런 것이지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그렇다든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말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성인은 현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서 그 의심이 다 해결되면은 그러면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분께도 질문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말을 종합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게 해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정해진 것은 없고 정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정해진 길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어떤 변수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작가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하는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제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들을 것은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작가님은
그건 예전에도 비움 갤러리에서 전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을 보다가 작가 보증서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을 보기도 했었는데, 작가 보증서는 작가가 보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제품이 아닙니다. 뭐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은 제조사에서 보증을 한다고 보증서를 써주지만은,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사인이 있으면은 이미 그것이 보증이 된 것이고, 보증서라는 것은 갤러리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제3자에 의해서 보증이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소가 보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기관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이지, 작가가 직접 보증한다고 보증서를 쓰는 것은 자기 작품이 작품이라기보다도 어떤 공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작가의 사인이 있으면은 그것이 작가가 보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는 그 작품이 전시가 되고 내 자신이 작업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SNS나 블로그나 아니면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작품 리스트라든가 이런 데서 증명을 해야지, 일부러 작가의 작품 보증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좀, 뭐 이게 제품이라는 말이 되겠지만은 작가의 작품에 있어서는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저의 의견은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